존경하는 36만 부산 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민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부의 늘봄 정책과 우리 구의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해 묻고 돌봄 정책 홍보의 실효성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비교해 짚어본 다음 아동 친화 도시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정책 체감도와 홍보의 실효성을 그리고 그 부차원에서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구정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호관 국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위해 류외수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복지국장 유혜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구의 돌봄 정책의 현실이 어떠하고 또 앞으로 늘봄 정책이 자리 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구의 역할은 또 무엇이 있겠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서 질의를 요청드렸습니다. 네, 먼저 가장 먼저 생각해 보게 돌봄 정책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게 대한 어떤 설문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고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어떤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야 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취직을 하고 출산을 하고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문제들은 이미 진부한 질문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설문조사들을 보면서 질의 요지를 4가지 가닥으로 잡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의 늘봄 정책과 우리 구의 아동 돌봄 정책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양립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늘봄 학교를 이제 강론하고 지역 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인 우리 구의 정책은 어떻게 함께 자리 잡아갈 것인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진구의 돌봄 정책 홍보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 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를 조금 더 부각하고 그중에서도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무게중심을 두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부산 진구가 추구하고 있는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여쭙고 선언성을 넘어서 실효성이 검토되고 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산 진구의 돌봄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늘봄 학교가 있고요. 부산 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의 사촌인 학교 돌봄터가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들을 중심으로 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오늘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3개의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늘봄 정책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 늘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봄 학교는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만든 돌봄 정책과 또 교육의 방과 후 교육을 합친 그런 어떤 통합적인 형태의 돌봄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추진 방안이 처음 만들어져서 2025년부터 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으나 2024년부터 갑자기 급작스럽게 늘봄 학교를 진행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늘봄 학교 학생들이 처음에는 1학년만 하다가 또 올해는 1학년에서 3학년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전체 학년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봄 정책의 만족도 조사 부분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답변이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늘봄 정책은 지역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자고 하는 아이들의 돌봄권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 제도화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육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 아침 돌봄, 오후 돌봄, 저녁 돌봄 이렇게 되어 있고 저녁 돌봄은 저녁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 국가 해왔던 지역 돌봄의 어떤 존재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원천적인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 주신 바대로 그 늘봄 학교 또는 늘봄 학교를 세울 수 없는 곳은 늘봄 전용 학교를 세워가지고 모듈 교실처럼 아예 학교를 설립해서 여러 개 학교 아이들이 와서 함께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참여율이 날로 확산되고 대기자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24년에는 예산을 900억 투입했고 올해는 567억을 투입해서 당초에 24년부터 3개년간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던 것을 24년에 초등학교 1학년, 지금은 3개 학년을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만족도 역시도 96%가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돌봄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과연 현존할 필요가 있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질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나 생각들이 정책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 네. 지금 돌봄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돌봄의 형태들이 각각 조금씩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좀 있으면서 그 아이들의 어떤 종합적인 인성 교육까지 같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늘봄 학교는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 교육적인 효과들을 더 많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 가지는 어떤 특성이나 형태가 조금 다르고 또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도 집 가까이에서 우리 아이가 있었으면 하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또 학교에서 그냥 온전하게 학교를 태교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계속 보호를 받고 내가 갈 때까지 거기서 잡아줬으면 하는 부모님들의 생각 등 다양한 부모님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돌봄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답변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국장님과 제 인식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그 돌봄은 기존에는 지금은 늘봄이 학습과 보육을 함께 하겠다라고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역 돌봄은 보육 중심이고 기존의 학교는 교육 중심이었는데 학교가 지금 야심차게 보육까지 전면 책임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까지 완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자료 좀 주십시오. 네. 만족도 조사의 결과에서 보면 중간에 있는 프로그램 만족도 보호자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보시면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한 답변 그리고 예체능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이 높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습 중심이라기보다는 놀이 학습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부모님들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 돌봄 시간 증가 18.4%가 퍼센트가 상대적으로는 작지만 지역 돌봄 정책을 고민하는 우리에게는 뭔가 방점이 되고 의미를 주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재해석해서 오른쪽 빨간색 상자 안에 재해석해서 넣어놨습니다. 활동 내용 71.6%, 순수 돌봄 기여도 18.4%로 보기를 재해석하면 우리 지역 돌봄이 학교를 마치고 온 아이들에게 좀 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정적인 아이가 있고 동적인 아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돌봄 정책의 중심은 주로 활동성이 좋은 아이들을 위주로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등의 어떤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수렴해 봤을 때 순수하게 엄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 집을 대신해서 지역 아동센터로 갔을 때 부모님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구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방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늘봄 학교가 만족도가 높은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돌봄 부담 경감에 대한 부모님들의 답변이 높았고요. 총점 5점에 4.1점이고 다시 참여하고 싶거나 참여시키고 싶은 부모님들의 답변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정착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그래서 늘봄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내표에는 희망 학생 전체를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자체 돌봄센터의 활용법이라고 해서 빨간색 블랭크 안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거기에는 다 함께 돌봄센터나 지역 아동센터가 연계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말씀을 나누는 동안 국장님과 저의 생각의 결이 같다는 어떤 결론이 듭니다. 예. 정책 제안으로서 지역 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를 좀 더 이해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의 어떤 돌봄이 지금까지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 청년회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다 보니 또 간식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하던 어떤 지역의 돌봄 기능을 하던 것을 2004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사회가 제도권 안으로 영입하고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역 아동센터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지금은 다 함께 돌봄센터라고 하는 대상이 취약한 아이들보다는 일반 가정 아동으로 옮겨와서 확대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지만 늘봄 학교처럼 그 돌봄 환경이 학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늘봄 학교는 교육형 늘봄이 있고 보육형 늘봄이 있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아침 돌봄이나 그 점심에 돌봄을 하고 가지 않고 저녁 돌봄까지 해야 되는 아이들은 사실상 일찍 학교에 와서 저녁 8시까지 학교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양말을 벗고 들어 눕고 마음대로 TV를 보거나 뒹굴뒹굴 굴 수 있는, 다시 말해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전용 마루바닥을 갖고 있는 전용 돌봄 교실은 학교마다 하나씩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싣는 사람들은 마치 모든 것을 다 포용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형 돌봄은 모르겠지만 교실 환경을 이용하니까 보육 환경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온전한 돌봄은 우리 지역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른쪽 블랭크 빨간색에 있는 늘봄학교와 상보적 역할이 되는 우리 구의 어떤 돌봄은 저학년은 순수 돌봄으로서 아이들 학교를 마치고 오면 가방을 정리해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옷 매무새를 다져주고 조금 다치면 연고를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고 아프면 간단한 약 정도는 처방할 수 있고 학교를 데려다주고 비가 오면 우산 정도는 씌워줄 수 있고 학원차가 오면 시간 맞춰서 조금 데려다줄 수 있고 애가 좀 자고 싶으면 낮잠을 허용하거나 배가 고프면 간식을 먹여주거나 하는 등등의 어떤 순수 돌봄의 어떤 기능을 저학년에게 포커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지금 말씀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주신 것 같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학교의 공부의 연장으로 아이들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학습형 돌봄 같은 경우에는 그 딱딱한 의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의자에서 자기의 생활 공간이 되어버리니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아이를 키워봤고 의원님께서도 키워봤지만 아이들에게 엄마의 손이 더 필요한 시기는 저학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커싱 되어야 된다는 건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낙인이 없는 돌봄센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제도권이 끌어안을 때는 필요해서 손을 벌리고 정책이 바뀌고 시기가 바뀌니까 다 함께 돌봄센터를 이렇게 우리가 개소를 하고 위탁을 줘서 새 건물에 새롭게 시작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민간에서 자신의 어떤 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명감으로 끌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은 소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조사를 하면서 더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 드리겠습니다. 가정 친화적이고 차별성 있는 우리 구만의 지역 돌봄 정책이 발굴이 되어야 되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사진처럼 깨끗한 어떤 환경은 아니더라도 엄마가 없는 집에서 또는 뭐 엄마가 있는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낮잠 정도는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구의 정책 방향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홍보가 좀 실효적으로 잘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정보 접근이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을 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홍보 부분은 뭐 저희들이 평소에도 약간 업무 중에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느낀 점이 엄마들이 과연 이걸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만 면피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에는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도 지금 10개소의 대기 아동이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5개 중에 최근에 그간 부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대기 아동이 또 있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어느 다함께 돌봄센터가 아이를 잘 봐준다더라, 어디 지역 아동센터가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이런 것들이 엄마들 사이에서 먼저 회자되고 알려지고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 부분을 조금 노력 안 했던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서비스들이 필요해서 동주민센터를 찾아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돌봄기관들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의원님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인 경우에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또 학교 돌봄들한테 다양한 이제 돌봄기관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면 그런 제공기관들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데, 사실 엄마들이 바쁘니까 직장생활 하시면서 홈페이지에서나 인터넷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찾으면 찾기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다행히 교육청에서 지금 늘봄허브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또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 돌봄센터 이런 돌봄기관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그걸 안다면 거기를 갈 텐데 과연 아실까 하는 느낌을 제가 이번에 조금 받았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부산 진구 전체 어린이집 학부모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부산 진구의 돌봄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80%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44%가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늘봄에 대한 안내는 잘 이루어졌는지 제법 들어본 경험도 있고 내용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조금 알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정보 획득 방법 획득은 교육청이나 학교 안내문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제언을 드리고 싶은 포커스가 늘봄학교에 대한 정보를 언제 그분들이 얻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늘봄 안내가 나갈 때 우리 구의 안내도 함께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설문조사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입학 전에 7세, 6세 아동들의 엄마들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내년에 곧 아이들 입학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이 그 당해 연도가 되고 나서 학교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늘봄에 대한 안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늦겠죠, 정보 획득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도 학교에 늘봄 안내 공지가 나갈 오리엔테이션 시기가 아니라 그 전해인 뭐 내년에 입학을 한다면 올해 말이 되겠죠. 그 정도 때쯤에는 안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주신 우리 구의 그 정보 접근성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접근의 어떤 그 문제도 정보 접근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지만 지금 돌봄 정보를 얻으려면
홈페이지 교육에 들어가서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야 합니다. 그 검색 창에 들어가서 들어가면은 단순하게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 돌봄센터의 연락처, 그다음에 수용 인원수 이 정도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환경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링크를 걸어가지고 확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발짝 들어가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까지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그 교육에서 아동 청소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은 이 검색 용어를 인지하고 있는 정도의 분이 돼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돌봄을 공부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했고 중앙정부부터 검색을 했는데 중앙정부 홈페이지가 안내는 되고 구동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우리 부산 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게 괜찮아 보이지 사실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그게 정리가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 내 자녀의 연령대에 어떤 돌봄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도록 쉽게 안내가 돼야 되지 않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복지 사이트로 들어가는 것도 부산 친구 복지 홈페이지에서 복지 서비스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복지로 사이트 안에 가서 맞춤형 급여 안내해서 우리가 아동 수당 같은 것들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기타 아동 돌봄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경로를 쉽게 찾아갈 수 있으려고 하면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많아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예. 되도록이면 쉽게 그리고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상임위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홈페이지의 전면부에 들어가서 우리 부산진구가 정말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한다면 대문에다가 그걸 걸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걸어주느냐. 아동 돌봄 정책 안내 진구맘. 이건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예. 이런 앱을 하나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걸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들어가면 일일이 복지로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뭐 늘봄 허브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 들어오면 다 링크를 걸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구의 돌봄 정책 앱을 따로 만들어 주셔서 전면부의 늘봄과 육아종합센터와 지원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홈페이지는 저희 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과연 서버가 가능한지, 근데 링크들을 가지고 오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여부를 일단 네네.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그런 링크들이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의원님 충분히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죠. 부산진 사이트 내에서 이렇게 바로 안내하는 방법도.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늘봄과 함께 우리 구의 돌봄 정책 안내가 당해 연도가 아니라 전해 연도에 적정 시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와 돌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보다 쉽고 단순하게 정보 접근이 되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안내를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아까 지역 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도 단순한 연락처나 수용 인원 정도를 뛰어넘는 좀 더 많은 내용을 줄 수 있도록 내실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랑 다함께 돌봄센터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의원 연구단체를 꾸려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예. 모든 곳을. 그래서 신축이기 때문에 다 깨끗하고요. 또 센터장님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는데요. 약간 반전이었던 것이 급식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급식비는 부족하지 않다. 이 답변이 오히려 더 반전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을 배웠는데요. 제가 여기 조금 놀랐던 점이 센터장님들을 배웠는데 이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제가 느끼고 제가 놀랐습니다.
무력감과 무만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차 기대하는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울분에 겨워서 화를 내시는 분도 계셨고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무리 지역에다가 뭐 얘기를 해도 지자체는 관심이 없구나.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여러 경로로 컨택을 했는데 그런 무력감을 야속함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센터장님들한테 직접 뵙기도 하고 할 때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 부족이나 뭐 인력 부족 이런 것들은 자명한 어떤 결과지요. 인건비 부족이라든지. 근데 이 인건비 중에서도 특히 19인 미만 20명 이상이 되면 인건비 지원 그 단계가 달라지면서 지원이 커지는데 19인 미만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피력을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하면서 이 자료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이 센터장 한 명에 대부분 그 돌봄교사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 교사 선생님이 1년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의 절반입니다. 예, 절반.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특성이 좀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해서 발달되어 오고 지역 그 사회가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티오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수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거의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티오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특성이 교육을 하거나 보육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돌봄센터처럼 간식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여야 됩니다.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교육과 보육과 더 중요한 거 심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상처가 많고 사회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낙인 효과를 대부분 느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이든 어쨌든 선생님한테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교육, 보육, 심리 지원 상당한 피로감이 많은데 행정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언제 선생님 한 명이 교육하고 보육하고 상담하고 행정 서류까지 다 준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성토하시는 부분이 그 지역아동센터는 자발적으로 자생했기 때문에 그 인가의 어떤 절차가 센터장이 개인의 재산으로 2년간 운용을 하고 그게 뭐 자기 재산이든 임대를 해서든 2년 그 신청이 수락이 되면 개인이 2년간 자력으로 운용을 하고 3년 차부터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생긴 지 지금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이미 건물은 많이 노후한 데가 많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복지부가 재작년부터 지원을 끊었습니다. 시설비 지원을. 그리고 많지도 않았고요. 근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신축에다가 위탁을 받기 때문에 전기세, 물세 여러 가지 어떤 고민거리가 없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그 전기세, 물세를 운영비에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센터장이 자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관심은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울분과 야속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보면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봤을 때 직관적으로 환경의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개소가 2004년도에 됐기 때문에 지금 20년이 되었죠. 네, 다함께 돌봄센터는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시설이 양호하고요. 그리고 이 급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많은데 이 비용 부분에 있어서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지역아동센터는 급식과 간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간식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월 5만 원 이내에 비용을 받습니다. 급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방학 때만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그러니까 센터를 운영하는 데 비용이 다함께 돌봄센터보다 지역아동센터가 현격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시설 운영비라고 한다든지, 물론 시설 유지 보수비는 지역아동센터가 더 많이 들겠죠. 오래되고 노후됐으니까요. 그런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유료고 지역아동센터는 무료이기 때문에 외부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서 후원을 스스로 유치해야 됩니다. 센터장이 유치하거나 선생님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그 유치해갖고 후원을 받아야 되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고등까지 수용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고등학생들 교재비가 무료로 나갑니다. 초등학생 교재비도 무료로 나갑니다. 고등학생 교재비는, 초등학생은 교재비 한 권에 13,000원, 국어 수학 사회가 가면 48,000원 정도 나갑니다. 고등학생은 교재비 하나가 3만 몇천 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한 권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많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동 돌봄에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이 표에서는 대상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취약계층 중심의 선택적 돌봄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다자녀, 2인 이상의 자녀까지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TO가 나지 않고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계층에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조손 줄이 꽉 서 있는데, 그런데 다자녀 가족을 우선한다고 넣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다함께 돌봄센터와는 다르게 지역아동센터가 다자녀 가족까지 우선해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심리적 부담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 시간은 다 10시까지인데요. 지역아동센터는 방학 중에 또 운영을 하고요.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주요 연역에서 아동복지법이 2004년에 개정되고 나서의 어떤 건데요. 기존의 공부방을 아동복지시설에 편입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 우리 지자체가 너무 무관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긴급 돌봄이 지금 평일에 24시까지 지금 되어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 5곳은 22시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시간대에 돌봄을 요구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센터장이 그 밤에.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 특별한 추가 지원도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협약식을 체결했지만 좀 과부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기세 걱정, 물세 걱정, 임대료 걱정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6번에 보면은 지금 뭐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따라서는 7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가는 데가 있고, 평강지역아동센터는 한 달 임대료가 132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센터장의 급여가 300 소입인데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월세를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일일이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 한 잔, 그 아이들이 그 학부모가 와가지고 먹는 커피 한두 잔 때문에 또 영수증을 뭐 첨부해갖고 넣기 때문에 애매하니까 또 개인이 쓰게 되는 어떤 그런 돈도 많다고 하고 등등등 재정적으로 좀 금전적으로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산출을 해보니까 전기세 상하수도의 그 공공비의 평균이 한 22만 원 정도 되고요. 임대료가 평균적으로 63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센터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센터장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왜 24시까지 긴급 돌봄을 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22시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그 긴급 돌봄은 네네. 사실은 뭐 저희들이 이번에 그 계금동의 화재 사고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야간에 이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혹시 참여할 기관들이 있으십니까? 자발적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을 받아서
일종의 보면 월급쟁이들이고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그야말로 공부방, 내 건물에서 아니면 내가 빌린 그 집에서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지역아동센터로 바뀐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이나 그 지역에 가까이 계시는 센터장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신청을 받아서 그나마 6곳인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24시까지라는 게 센터장님 우리 그때까지 할게요. 내가 이 건물에 살고 있으니 내 24시까지 진짜 긴급한 아이가 있으면 내가 봐주겠습니다. 해서 협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학교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학교 돌봄센터의 기능이 야간이나 저녁 긴급 돌봄이 발생할 경우에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이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함께 돌보면 너그 시설의 설치 목적 자체가 이렇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긴급 돌봄을 하는데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했을 때 센터장님들이 다 같이 그럼 우리는 10시까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정해진 것이지 저희들이가 강제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발성을 기반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적 어려움들이 참 많은데요. 공공요금 임대료는 많이 얘기를 했고요. 급식비 단가 9,500원 이 부분도 이제 벌써 논의가 됐었던 바라고 네. 이제 넘어가는데 정산 과정에서 2달 후에 급식비가 정산이 되는데요. 네. 그 아동이 밥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 당의 당월에 90% 이상 출석했을 때야만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미 9,500원짜리 밥을 먹였는데 정산이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 과중 부분에서요. 장애 학생 돌봄 부담이 있었어요. 장애 학생이 4명이 있는데 5번째 아동을 또 맡으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이 4번째 아이가 그 센터장님이 그 휴가를 내고 선생님만 계시는 상태에서 그 돌봄센터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아이가 바깥에 화장실에 갔다가 외부로 이탈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 아이의 엄마가 강요를 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